옥두새 어른도 허락하셨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아직 마음의 준비가. 물레방앗간에서 젊은 남녀가 속삭이고 있었다. 이 마을 처녀 순덕이와 남사당 얼음사내인 칠복이었다. 정 그렇게 오빠가 신경 쓰이면 당장 같이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리자고. 안 돼. 우리 오빠 죽는 걸 보려고 그래.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우리 일행은 내일 모두 여길 뜬다고. 눈을 부라리는 칠복을 보며 순덕은 울상을 지었다. 내일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짐 대충 챙겨 들고 나와. 쳤다고 울기 전에 떠나야 해. 알았지? 다짐을 두는 칠복을 보며 순덕은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애초에 떠돌이 광대에게 정을 준 것이 실수였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순덕은 무거운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서자 집신을 삼고 있던 오빠 한수가 간 만든 집신 한 컬레를 내밀었다. 순덕아, 이것 좀 신어봐라. 네 발에 잘 맞을지 모르겠네. 오라버니. 집신을 받아든 순덕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그녀를 애지중지 키워준 오빠였다. 그런 오빠를 속이고 떠나야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오빠가 눈치챌까봐 입술을 깨물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순덕은 자신이 떠나고 없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반찬거리도 넉넉히 해놓고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기우고 손질해 자고 있는 오빠의 머리맡에 차곡차곡 개켜 정돈해 놓았다. 그러는 사이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나오라는 칠복이의 신호였다. 순덕이 황급히 보따리를 챙겨 들고 일어나려는 순간 한수가 몸을 뒤척이더니 눈을 떴다. 혼비백산한 순덕은 엉겁결에 화로에 묻어둔 인두를 집어들고 오빠의 눈을 찢었다. 으아! 자지러지는 오빠의 비명소리에 놀란 순덕은 정신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서 가자고. 칠복은 흐느끼는 순덕을 잡아 끌며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미처 의식하지도 못한 채 순덕은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말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졸지에 장님 신세가 된 한수는 다친 눈을 싸매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허둥지둥 눈길을 걷고 또 걸었다. 광대패들이 먼 타지로 떠나버리기 전에 순덕을 구해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길을 나섰지만 사르르는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절망에 찬 한수는 눈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순덕아, 대체 어디로 갔느냐? 순덕아! 목청껏 불러봐도 대답은 없고 들리는 건 거친 눈바람 소리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한수의 귀에 온화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여기가 어딘지요? 객점일세. 여기 계신 유행수 일행이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자네를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왔다네. 천운이었다. 눈밭에서 죽어가던 한수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보부상에게 발견된 것은 천운이 아닐 수 없었다. 보부상의 우두머리인 유행수는 한수를 객점으로 옮겨온 다음 의원까지 모셔와 그를 살려낸 것이었다. 어르신,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한수의 말을 듣고 유행수는 겸연쩍다는 듯
당연한 일을 했을 뿐 은혜랄 게 뭐 있나. 헌데 그 몸을 해가지고 눈보라 속을 헤매고 다닌 까닭이 무엇인가? 한수는 생명의 은인들이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눈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이라고 차마 밝힐 수 없어 광대패라고 얼버무렸다.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다니. 유행수는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 박주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이 사람 눈을 꼭 좀 고쳐주시오. 화기에 동공이 상했다면 실명은 피할 수 없죠. 만에 하나 거기까지 화기가 미치지 않았다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약 처방을 해두었으니 눈꺼풀에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지요. 보름 후 의원이 한수의 안대를 풀고 눈꺼풀에 딱지를 걷어내자 기적처럼 사물이 보였다. 보여요. 어르신 얼굴이 보여요. 한수가 소리치자 유행수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의원은 한수의 눈에 고인 눈물이 화기를 막아줘 눈동자가 무사할 수 있었다며 이 역시 천운이라고 했다. 유행수의 권유로 보부상의 일원이 된 한수는 등짐을 지고 이고을 저고을을 누비며 장사하는 법을 익혔다. 몰락한 양반의 후손으로 글도 잘하고 수치에도 밝은 한수는 장사에도 수완을 발휘해 유행수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 어느 날 유행수의 초대를 받은 한수가 그의 집으로 갔더니 어여쁜 처녀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보가 이분께 술 한 잔 따라 올리거라. 처녀는 유행수의 말을 듣고 볼을 발그레 물들이며 한수의 잔에 술을 따랐다. 내 여식일세. 어려서 어미를 잃고 애비 손에 자라 외로움이 많은 아이라네. 내가 밖으로만 나돌다 보니까 저 아이가 안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혼기를 그만 놓쳐버렸지 뭔가. 이보게, 한수, 자네가 하나뿐인 내 여식을 좀 맡아주지 않겠나? 내 부탁일세. 한수는 누이 동생 순덕을 찾기 전엔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한 바 있었다. 그러나 생명의 은인인 유행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다. 부엌과 혼례를 올린 한수는 명실상부한 유행수의 후계자로서 부부 상단의 중심 인물로 부상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순덕이 찾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순덕이와 비슷한 안악의 뒷모습을 보고 등짐을 지고 쫓아갔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방방곡곡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찾아다녔지만 순덕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한 채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 사이 한수는 부부 상단을 총괄하는 대행수가 돼 거상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초로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오봉산 마루에 황혼이 물들고 산촌 동로에선 잔치 준비로 들썩이고 있었다. 한수가 마을에 들러 하룻밤 묵어가기를 정하자 촌장집 사랑으로 안내되었다. 산촌 노인답지 않게 곱게 늙은 노인이 객을 맞았다. 보아하니 한양에서 오신 듯한데 이런 접경 지역까지 어인 일로 오셨는지. 찾을 사람이 있어서요. 헌데 마을에 잔치가 있는 모양이지요.
내일 인두 과부의 딸을 출가시키느라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거들고 있지요. 인두 과부라니요. 그 사람을 다들 그렇게 불렀지요. 인두 과부라고. 20년 전 이 마을 객점에 머물던 광대들이 숙식비를 떼어먹고 야반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죠. 헌데 이 죽일 놈들이 객방에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까지 버려두고 도망을 갔지요. 보다 못한 마을 안악들이 나서서 출산을 도와 그 여인은 무사히 딸을 순산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여인은 젖먹이를 키우면서 사람들의 온정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마을의 험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그녀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갔는데 어쩐 일인지 침선에 꼭 필요한 인두질을 하지 않았고 인두라면 질색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인두 과부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일거리들을 맡겼다. 5년 전에 마을에 퍼진 돌림병으로 인두 과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 단실이를 남겨두고 노인은 회상에서 깨어나며 말을 이었다. 내일이 바로 그 아이의 혼례식 날이랍니다. 인두 과부의 딸이 혼례를 올린다고 모두 자기들 일처럼 좋아하며 잔치 준비를 하느라 저야단이랍니다. 한수는 문득 그 인두 과부가 순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두 과부의 따님을 좀 만나게 해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한수가 간절히 부탁하자 노인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순덕을 쏙 빼어 닮은 단실을 본 순간 한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혹시 어머니 생전에 고향 얘기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었느냐? 한수의 말을 듣고 단실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은 통 없었어요. 하운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롱 속에 둔 낡은 보따리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그 속에서 집신 한 컬레를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집신을 예, 오라버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거라면서 그걸 꼭 관 속에 넣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수는 순덕이 떠나던 날 밤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순덕아. 한수는 20년간 응어리졌던 서러움이 일시에 터져나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목을 놓아오는 한수를 보고 사태를 짐작한 단실이도 어머니를 부르며 같이 울었다. 순덕의 무덤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북녘 변경 지역이라 이른 눈이 찾아온 것이었다. 순덕아, 오라비가 찾아왔는데 반기지도 않고 어찌 이리 누웠느냐? 이 오라비가 그리도 두려웠느냐? 모든 게 널 잘 보살펴주지 못한 내 탓이로구나. 부디 용서해다오. 한방눈을 맞으며 한수는 순덕의 무덤가에 하염없이 서 있었다. 우리나라 최북단인 함경북도 회룡군에는 인두과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낡은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오직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